여기까지 왔으니까 유명한 데 한번 가볼래? 캐시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 얘기인 줄 알았다고 해요. 앞에 터널 하나가 보였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틀어놓은 음악이 점점점 커지더니 그 음악 위로 누군가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가 겹쳐서 들렸대요. 주이치니 카부타. 주이치니 카부타. 이 일이 매우 힘들었으면 쉬는 게 더 급하니까 무시하고 쉬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자꾸 하나, 둘, 셋. 세는 느낌이 났다 이거지. 안녕하세요. 0시 44분에 오늘도 돌아온 괴담텔러 유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번 친구 주현신당입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친구가 되고 싶은 정 PD입니다. 최근에 선생님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대마도. 일본 대마도 다녔어요. 재밌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신사 촬영도 듣고 해고 갔잖아요. 좀 또 자세히 보게 되고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가니까 단체 여행 겸 기도였으니까 또 좋았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저 너무 가보고 싶네요, 대마도. 근데 엄청 가까워요. 부산에서 1시간. 거기에도 이렇게 신의 기운이 강하게 있나요? 대마도에 딱 도착해서 밥을 처음에 먹었는데 가택마다 다 지키는 신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남의 집에 방문을 할 때는 예의를 엄청 갖춰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발걸음 하나마다 이래서 일본이 좀 더 예의를 더 많이 추구하나? 더 많이 갖추나라는 생각을 했어. 저도 그래서 오늘은 일본 내용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꽤 유명했던 이야기예요. 일본 후쿠오카 근처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일하게 된 20살 유학생 K씨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 K씨는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되니까 뭐 알바도 해보고 싶고 뭐 낯선 데도 좀 돌아다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후쿠오카 쪽 호텔에서 한 달만 일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뭐 솔직히 좀 멀긴 멀었다고 해요.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면 가볍게 움직일 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나이엔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K씨는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후쿠오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혼자 여행 가는 기분이 좀 들었고 조금은 들떠 있었다고 해요. 후쿠오카에 도착한 뒤 K씨는 이를 소개해준 일본인 아저씨를 역 근처에서 만나게 돼요. K씨가 일할 곳은 후쿠오카 중심가가 아니라 근처 미야와카시 쪽 호텔이었대요. 도쿄에서 보던 그런 풍경이랑은 확실히 좀 달랐대요. 훨씬 조용하고 훨씬 시골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아저씨 차를 타고 호텔 쪽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뭐 일본 생활은 어떤지, 뭐 한국이랑 많이 다른지, 도쿄 말고 뭐 다른 데도 여행을 다녀봤는지. 그러다가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유명한 데 한번 가볼래? 캐시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 얘기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근처 뭐 자연휴양림 같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속으로는 좀 피곤해서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가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 40분쯤 더 갔을 때였어요. 앞에 터널 하나가 보였대요. 근데 이상한 건 그 터널 근처에 갔을 때부터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 안에서 아저씨랑 평범하게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둘 다 말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일부러 입을 다문 것도 아니고 대화가 어색하게 끊긴 것도 아닌데 그냥 차 안에 이상한 정적이 깔렸다고 합니다. K씨도 그때 기분이 좀 찝찝하긴 했는데 장거리 이동 때문에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터널을 지나고 나서 옆에 있던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아저씨의 표정도 어딘가 이렇게 굳어있는 모습이었대요. 그렇게 둘은 말도 없이 호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텔은 생각보다 컸어요. 이름 없는 작은 곳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건물도 멀쩡했고 꽤 깔끔한 편이었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 직원들도 있었는데 도쿄에서 보던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 묘하게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듣고 K씨는 자기가 한 달 동안 묵을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날은 뭐 이동도 길었고 몸도 피곤해서 짐을 대충 풀고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이렇게 쭉 빠지더니 가위에 눌리는 그런 느낌이 왔대요. 가위 자체는 처음이 아니어서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 가위는 예전에 눌렸던 그런 가위들과는 조금 달랐대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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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처음엔 기계 같은 소리 같기도 하고 녹슨 철판을 끼익 하고 이렇게 긁어대는 그런 소리 같기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소리가 귀에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 안쪽에서 너무 가깝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낮인데도 방 안이 갑자기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K씨가 누워있던 그 자리 정면에 거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거울이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흐릿하게. 그러다가 그 끼끼 하는 그 소리가 빨라질수록 거울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형체 하나가 번지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인 건 아니었대요. 마치 그 하얀 우유에 까만색 잉크를 딱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것처럼 까만 무언가가 천천히 번져오더니 어느 순간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대요. 분명 사람 얼굴 같은데 사람 얼굴이 아닌 느낌? 눈을 본 건지 그냥 검게 파인 구멍을 본 건지도 헷갈렸대요. 이 눈 구멍이 화산구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입도 처음엔 잘 안 보였는데 입도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웃는, 찢어지면서 웃는 듯한 그런 느낌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거울은 분명히 멀리 있는데 그 얼굴만 이상하게 너무 또렷하게 보였대요. K씨는 꼼짝도 못한 채 그걸 계속 보고만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대로 그냥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위가 확 풀렸다고 해요. 전화는 아저씨한테 온 거였는데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K씨는 식은땀을 흘리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밥이 넘어가질 않았대요. 아까 그게 너무 무서웠고 누군가한테 방금 있던 일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얘기할 사람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았대요. 그러다 문득 낮에 차 안에서 아저씨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유명한 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K는 아까 데려다 준다고 했던 그 유명한 데는 결국 안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웃으면서 아까 갔잖아. 유명한 심령 스팟 이누나키 터널. 혹시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 분? 되게 유명한 터널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는 터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그 심령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터널이에요. K씨는 역시 그 말에 많이 놀랬대요. K씨도 그 터널을 처음 가본 거였으니까. 그리고 신경 쓰인 건 그 다음 아저씨의 말이었어요. 너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자고 있었잖아. 근데 K씨는 분명 안 잤거든요. 터널 입구도 기억이 났고 차 안에서 조용히 말이 없어진 것도 기억이 났고 그리고 터널을 나온 뒤에 아저씨의 그 굳은 얼굴을 본 것도 기억이 났어요. 근데 아저씨는 계속 K씨가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K씨는 방 안 불이란 불은 다 켜두고 TV까지 켜놓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방에서 봤던 귀신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래서 K씨도 첫날이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 걸 봤나 보다, 가위에 눌렸나 보다 그냥 하고 넘기려고 했대요. 근데 딱 3주쯤 지났을 때 그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술을 조금 마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곤노곤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물 밖으로 내놓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첫날과 똑같은 느낌이 스물스물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끼끼 끼끼 하는 그런 새긁는 소리. K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또 왔다. 근데 이번엔 그 소리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틀어놓은 음악이 점점점 커지더니
그 음악 위로 누군가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가 겹쳐서 들렸대요. 분명 일본어 같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었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주이치니 카부타, 주이치니 카부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봤던 단어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일본어를 몰라서.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이치니 10일, 카부타 겹쳐졌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11이 겹쳐졌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말만 듣고서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케이 씨도 지금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빠르게 들리더니 갑자기 그 끼끼끼끼 소리 하는 그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끼 하면서 뚝뚝 끊기듯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케이 씨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냥 그 상태로 욕실 천장을 보고서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그 느려지는 소리에 맞춰서 시야 위쪽에서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천장 한가운데 그 첫날 거울에서 봤던 그 귀신이 몸은 없고 얼굴만 그 천장에 박혀있는 채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끼기기기 소리에 맞춰서 고개가 끼 하면서 꺾이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사람 목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각도였대요. 한쪽으로 꺾이고 다시 돌아오고 한쪽으로 꺾이고 또 비틀어지고. 케이 씨는 그 순간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당장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가위가 풀렸대요. 그 가위가 풀리자마자 아저씨를 찾아가서 방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 나 방금 귀신 봤다. 나 저 방 못 있겠다. 방을 옮겨달라. 이렇게 계속 사정을 했는데 아저씨는 성숙이라서 방이 없다. 그냥 써라. 방에 무슨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말을 안 해줬대요.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케이 씨는 그때 진짜로 그 방에 뭔가가 있다고 확신을 했대요. 근데 이미 일을 시작한 지가 3주가 지났고 이제 일주일 뒤에는 다시 도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방에서 버텨보기로 합니다. 대신 그 뒤로는 절대 방 안을 조용하게 두지 않았다고 해요. TV를 항상 켜두고 방 안에 불을 다 켜놓고 시끄러운 방송만 골라서 틀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욕실에서 그 일을 겪은 뒤로는 더 직접적으로 그 귀신을 보지는 않았대요. 근데 뭐 그렇다고 편했던 건 아니래요. 혼자 방에 있으면 계속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설명하기 힘든 불쾌감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케이 씨는 마지막 날 아침에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에 긴장이 조금 풀렸대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마치고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또래 여자 직원 몇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그 방에서 잤어요? 케이 씨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다 이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바로 물었어요. 왜요? 그 방에 뭐가 있어요? 직원들 표정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아무 일 없었어요? 하고 다시 한번 묻더래요. 여기서 케이 씨가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여직원들 말로는 예전에 그 방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대요. 호텔을 관리하던 야쿠자가 애인과 함께 그 방에 있다가 그 방에서 여자를 죽였대요. 그리고 시신을 훼손을 해가지고 가방에 나눠 담아서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방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 방이었고 그 방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손님 방으로 잘 내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직원용으로만 이렇게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케이 씨가 이번에 그 방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그 방을 썼던 직원 중에 한 명이 방 안에서 발작을 일으킨 뒤에 호텔을 그만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케이 씨는 자기가 그냥 가위에 눌린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들한테 절대 그 방에서 자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고 그 호텔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후쿠오카 시내로 향하는 길에 올 때 지나왔던 그 이누나키 터널을 또 지나게 되는데 그때도 좀 이상하게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가끔 꿈에서 그 여자 귀신의 얼굴이 보이고
끼기기기 하는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그 귀신 나오는 방에 한 달을 꾸역꾸역 버틴 이 K씨도 진짜 담력이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정 PD님이라면 버티셨겠어요? 이 일이 매우 힘들었으면 쉬는 게 더 급하니까 무시하고 쉬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일본 그 숙소 갔을 때 이 방이 뭔가 좀 음산한 곳 혹은 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곳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하나 알아왔습니다. 숙소에 가보면 의뢰이 방마다 액자들이 하나씩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유명한 미술품이 됐든 뭐든 하나씩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방에 좀 기운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 액자 뒤를 살짝 들어보시면 그 뒤에 부적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 방 안에서 누군가 자살을 했던지 아니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을 수도 있다. 가능한 얘긴데요. 저도 그 신랑 모르게 마누라들이 할 때 그런 수법 씁니다. 근데 그걸 공개적인 로비나 이런 데 걸려있는 그림들은 들춰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좀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직원이나 주인이 보면 좀 기분 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 귀신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선생님? 이누나키 터널을 지났다 하더라도 시작 버튼이 짐을 푸는 순간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지방령처럼 억울하거나 뭐 이런 귀신이 여자 귀신이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감정적으로 느꼈던 건 이 여자가 엄청 사랑꾼이구나. 사랑에 집착이 강한 여자지 않았나. 그게 어느 포인트에서 그런 게 느껴지셨을까요? 그냥 그 여자의 얘기를 하고 살인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냥 왜 순간의 장면처럼 여자가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한 어떤 향한 어떤 시선 그것이 좀 그리움이 있는 느낌? 진짜요? 자기의 시신이 토막이 났다고 하잖아. 그 여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기 시신을 세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을 보면서 해석이 됐던 게 토막이 났잖아요.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어허? 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 주 이친이 카부타라고 계속 들렸다고 하잖아요. 주 이친이 10일이란 이 여자분이 토막이 났을 때 11토막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겹쳐졌다. 카부타 이러잖아요.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겹쳐져가지고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게 보통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시체를 훼손을 할 때 관절이 있는 부분을 많이 잘라낸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좀 큰 공구들이 필요한데 비교적 관절 부분 같은 경우는 잘라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닭을 먹을 때도 뭘 먹을 때도 사실 관절을 넣으면 똑똑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원래 인간 몸이나 동물 몸이나 관절 구조는 비슷하니까. 근데 나는 자꾸 하나 새는 느낌이 났다 이거지.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났으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구전돼서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리고 이 K씨도 그거를 이렇게 좀 봤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이 호텔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 이누나키 터널도 되게 유명한 터널이래요. 심령 스팟으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괴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나눴던 연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정 PD님이 얼마 전에 일본 여행 다녀오셨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봤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일본이 문화적으로 좀 뭔가 다른 건지 우리나라랑 소재가 좀 비슷한 것들의 괴담이나 어떤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에는 한 단계 더 나간 공포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누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 이러면은 걔네들은 우물에 빠져 죽은 여자가 기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까지 발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한국 연매는 제가 얘기했을 때도 사실 되게 잔인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일본판 연매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 연매보다 훨씬 더 악독한 모습으로 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매란 무엇이었는지 지난번 회차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연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악한 주술 중에 최고봉 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치면 비방 같은 그 연매라고 하는 주술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도 끔찍하지만 그 연매를 만들어내는 절차도 상당히 좀 잔인하고 무시무시한데요. 우리나라 연매의 경우는 조선시대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성호사설에 나와 있을 정도로 꽤나 유명한 개념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이를 일단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며칠 동안 죽지 않을 만큼의 밥을 주면서 묶어둡니다. 거의 안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말라가서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예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보면 엄청나게 강한 반응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큰 대나무통에 먹을 것을 넣어놓고는 아이들을 유인을 합니다. 아이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죽통 안으로 머리를 쑤셔 넣게 되죠. 그 틈에 아주 빠르고 강하게 칼을 휘둘러서 아이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정원이 죽통 속에 뛰어들게 된다고 해요. 그 상태로 죽통 주둥이를 꽉 막아서 들어간 온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저주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는 그 죽통을 가지고 부잣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하고 재워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방에서 죽통을 개봉하게 되면 아이의 혼이 죽통에서 나와 가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배를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뒤 가족들에게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렇게 음식과 돈을 받아 챙기곤 다시 홀령들을 죽통 속으로 유인해서 그들을 낫게 하고 떠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아이를 가지고 굶겨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잔인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연매는 양반이었습니다. 일본의 연매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것 같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어떻게 그거보다 더 잔인할 수 있어? 그 아이를 한 것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 존재는 바로 코토리바코라는 상자입니다. 일본에는 브라쿠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황민인데요. 우리나라 백정과 같은 천민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급은 1800년대 이후로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요.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오던 불악의 어떤 반역죄를 저지른 도망자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불악에는 죄를 짓고 도망 다니다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숨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불악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가 나라에서 발각되게 되면 불악 전체가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도망자는 불악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날 살려주면 당신들을 억압하는 부유한 사람들과 관리들에게 대항할 그 무기를 만들어 줄게요. 불악민들은 고민했죠.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비참한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이 사실이고 그대로 했을 때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들의 비참한 생활도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불악민들은 그 도망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진짜로 기괴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바로 코도리바코라는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코도리바코는 직역을 하면 작은 새 상자라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새를 아이 혹은 영혼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즉 어린아이의 혼을 잡아둔 것을 코도리바코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도망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주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테트리스라는 게임에 나오는 기하학적인 조각들을 조립해 만드는 가로 세로 20cm의 작은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안에 액체를 넣어도 밖으로 새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자에 처음에는 암탉 같은 짐승의 피를 넣고 일주일을 말립니다. 완전히 말라 굳기 전에 뚜껑을 닫아 약간 걸쭉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짜 잔혹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탯줄과 검지손가락 한마디를 잘라 이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내장에서 짜낸 피를 상자에 집어넣죠. 애가 그럼 살아있을 수는 없겠네요. 갓 태어난 애를 이렇게 한 사람의 책 일부와 신체 일부를 넣은 상자를 이포우 상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두 사람의 것이 들어가면 니호우, 셋이면 산호우, 넷이면 시포우, 다섯이면 고보우, 여섯이면 로포우, 일곱이면 치포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8명이 들어간 상자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8명의 원혼이 깃들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자를 처음 만들었던 도망자는 8명의 아이의 체액이 담긴 상자, 즉 하카이까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8명이나. 신생아 아기를 8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옛날 천민들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여력이 없었고 키우던 아이가 사라지더라도 범죄로 여기기는 어려웠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아이들을 하나, 둘씩 데려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코토리 바코를 여러 개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면 안 된다는 하카이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그들은 그 무기를 써보기를 합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죠. 당시 그 천민 부락을 괴롭히던 메스한이라는 봉건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문이 촌장을 임명했고 그 촌장은 권세를 이용해 그 부락민들을 가혹하게 괴롭혔다고 해요. 부락민들은 그 도망자에게 배워 만든 하카이, 코토리바코, 그러니까 총 8명의 아이들을 죽게 만든 상자를 그 촌장에게 선물이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하던 부락민들도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자를 열지 않았음에도 단지 그 상자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의 아내, 여자,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들까지 모든 여자들이 창자가 끊어지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를 본 부락민들은 13년에 걸쳐 여러 개의 코토리 바코를 만들게 됩니다. 13년에 걸쳐서 계속 공장처럼 엄청 많은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거죠. 죽었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 중에 희생된 아이 숫자는 모두 56명. 아이고야. 아이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만들어진 코토리 바코는 1명이 희생된 이포 상자 6개, 2명이 희생된 니오 상자 2개, 5명이 희생된 고 상자 5개, 7명이 희생된 치포 상자 3개, 이렇게 총 16개의 코토리 바코가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부락민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관리들, 촌장들을 이런 식으로 죽이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외부인의 탄압은 줄어들고 그들의 상자는 계속 만들어내면서 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악독한 주술은 주술을 받는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되지만 이 주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역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락민의 아이들 중 하나가 코토리 바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예쁘게 꾸며진 그 상자를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서 가지고 노는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상자는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기에 만든 사람이 아니면 그 상자를 열어볼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 상자를 열 수 없다고 한들 그 상자를 갖고 있으면 죽을 맞이하게 되기에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락민들은 이 상자의 위험성을 그제서야 실감하게 되고 이 상자를 없애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냥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무속에서도 뭐 이렇게 재구들 쓴 것들 이렇게 불태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불태우기 전에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뭐 산 사람 죽은 사람 물건을 없을 때 주인한테 허락 받듯이 그 혼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절차를 챙겨서 보내야 뒤탈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들은 상자를 가지고 인근 신사로 가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사에서는 상자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상자의 원한은 너무 강력해서 단기간 안에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사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락민들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어왔고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어쩌면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또 대를 이어서 정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자에 들어간 목숨의 숫자에 따라 상자의 정화 시간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따라서 이제 주변 세력들이 자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된 당시 상황에서는 이 코토리바코를 정화하고 없애는 일만 남아 있었기에 그들은 정화의식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코토리바코는 집안 어둡고 습한 환경에 보관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인 여성이 가까이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사제가 지정해준 각 상자의 시간이 다 되면 이 상자를 신사에 가져가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자를 보관하고 지키는 과정에서도 이 상자의 정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한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말이죠. 하나의 코토리바코는 세네 집안이 돌아가면서 맡아 보관하게 됩니다. 한 가문이 평생 맡아 보관했다가 그 집안의 가장이 죽을 때쯤 다시 다른 가문으로 넘기는 방식이죠. 이 상자를 맡지 않는 가정은 맡고 있는 가정에서 상자를 규칙에 따라 잘 보관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키며 정화의식을 치러온 결과 총 16개 있던 코토리바코는 현재는 거의 정화되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2개의 코토리바코는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작고 예쁜 오래된 상자가 있다면 결코 가까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보면서. 그렇죠. 어디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뭐 일본에 있는 게 한국까지 왔을까요? 또 모르는 일입니다. 또 기이한 거 수집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 코토리바코라는 그 상자를 만드는 과정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화를 하는 의식은 너무 간단하네요. 그 아이들은 빛도 못 보고 태어난 아이들일 때. 이게 단순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중국에도 비슷한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성호사설에도 기록이 나오고요. 모든 문화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걸 보면 이런 어떤 주술 방식 이런 거는 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네요. 갓 태어난 아이들의 영혼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맑고. 저주를 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저주를 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낙태를 했거나 유산을 했거나 하는 분들이 태아령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을 못 받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듯이 우리는 어른들은 또 삶을 또 겪었고 모든 걸 또 해봤지만 그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죽음을 당했으니 피지 못한 혼들이 얼마나 강력한 기운이 응축이 돼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태아령을 천도를 하거나 또 엄마 젖을 못 물었으니까 뭐 젖병을 사거나 분유를 올려놓고 태아령 천도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딴 얘기이긴 하지만 손가락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재밌게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료이치텐카이 하고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막 손가락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그때 그 연매 얘기 들으면서 또 뭐 여론 좀 알아봤을 때 아, 이게 다 이야기도 좀 비슷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본의 민속에 있는 온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들이 다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오컬트 전통에서 파생된 이야기라 좀 다들 비슷하다. 약간 좀 흐름과 맥락이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내장이랑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패하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해서 박쥐들에게서 먼저 이렇게 돌던 그런 병들이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감염이 되게 돼서 전염병이 좀 되게 심해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코토리바코 만들 때 과정을 보면 암탉의 피를 먼저 거기다 넣는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그게 또 부패되는 과정에서 온갖 미생물들과 박테리아의 어떤 그런 좀 병원 균체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피, 인간의 살점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거기다 또 썩히잖아, 또 냅두잖아. 병원균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되면서 숙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게 아이들은 면역력이 없잖아요. 갓 태어나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퍼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이게 보통 생각을 해보면 시체도 그렇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만든 지 얼마 안 된 순간에는 전염병을 뭐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년 수개월이 지나면 그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 그 이후의 과정을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는 미생물이 아니라 곰팡이 형태,
그러니까 포자 형태로 거기에서 이제 인간에게 해로운 독소가 되는 성분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유식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어떤 포자가 있대요. 좀 쉽게 말을 하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파상풍균,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류, 뭐 요런 것들이 주로 그 피덩어리 속에서 자생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균류들은 공기가 없어도, 산소가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되게 잘 버틴대요. 거기다가 이제 상자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나무의 수많은 그 틈으로 이런 포자들이 숨숨숨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그래도 의료가 낙후되어 있었던 옛날 시대에는 이런 것 하나로 쉽게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일본이 이 세균 가지고 약간 그 공격 무기 같은 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일리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여기 이제 2채널에서 그냥 최근에 나온 도시전설 같은 개념이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몸서리 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잔인한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들로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처음 만들려고 했던 그 도망자가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러니까요. 너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상자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오싹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0시 44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좀 받고 있으니까 제보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싹하게 각색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